에디슨이 전구를 개발하기 전에 이미 8명의 개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상용화에 성공했기에 에디슨이 유명해졌습니다. 2014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연구 성과는 무려 19만 건이었어요. 그런데 15만 4천 건이 사업화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기술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브레인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것들 대부분이 주인을 찾지 못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걸 말씀드릴까요? 2년 전에 수출규제 당시에 우리나라의 불화수소 고순도 제작 특허들이 2011년에 이미 있었어요. 하지만 상용화에 드는 비용이 막대해서 포기했죠. 그러나 이런 기술들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들은 돈이 되지 않고 연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연구를 하기를 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연구해야 되고 이 노하우와 기술을 민간 기업에 양도하거나 사용을 허가하고 혹은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의 3명의 박사님들께 컨택하여 지금 당장 주목해야 될 기술들을 추천받았습니다. 제가 과학기술을 소개해줄 때마다 야 아직도 상용화 한참 남은 기술만 소개한다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비난이 전혀 나오지 않을 상용화가 바로 목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장담컨대 그 어떤 유튜버도 말한 적이 없는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년이 놀라웠나요? 앞으로의 20년은 SF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2회 PT를 받는데요. 보통 PT를 받을 때는 트레이너가 개수도 세워주고 못 들 것 같아도 억지로 들게 하죠. 혼자 운동할 때는 세워줄 사람도 없고 또 저를 제어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이런 갤럭시 워치를 차고 개수를 세고 운동을 함께 합니다. 근데 요게 숄더 프레스 같은 거는 오차가 있지만 나름대로 잘 세워주거든요. 근데 스쿼트라던가 뭐 레그 프레스 같은 거는 이제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창분들 머신들이 알아서 개수 세워주고 머신들이 여러분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또 적절하게 근육에 자극이 먹도록 코칭을 해준다면 그런 헬스장 가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운동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주는 거죠. 오늘 가슴 운동하면서 뺑기를 많이 치셨는데 제대로 안 먹었어요. 그런데 후반으로 갈수록 숄더 패킹을 제대로 안 하셨네요 하면서요. 기계연구원의 이용구 박사님 연구팀은 제가 과거에도 수차례 말한 바 있던 센서들을 이용하여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운동기구들, 이를테면 요가 매트리스라던가 탄력밴드 등의 센서를 부착하기도 하고 머신들의 센서를 부착해서 헬스장을 IT화시켜서 스마트 헬스장으로 만들려고 온라인으로 코칭도 가능하죠. 게임과 연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게임과 연결하면 메타버스와 접목이 되는 거죠. 홈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센서가 부착된 운동기기를 통해서 운동 효과를 확실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홈 트레이닝이 운동에 그다지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홈 트레이닝 시장은 코로나 시국과 더불어 미친 성장을 하고 있고 디지털 피트니스도 이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링피트라던가 닌텐도 위랑 다를 게 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링피트나 위의 경우에는 비싼 콘솔 장비를 사야 합니다. 반면 센서가 부착된 운동기기들은 뭐 수만원 정도로 저렴하다고 하죠. 또한 확장성, 다양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사용자가 저 머신에 센서 부착해주세요 하면 커스터마이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센서만 따로 팔아서 어떤 운동기구에든 부착할 수 있는 거죠. 박사님에 따르면 현재 연구진은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운동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스마트 운동기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연구기관 특유의 보수적인 세체만 없애고 예쁘게 잘만 만든다면 메타버스 시대와 홈 트레이닝, 디지털 피트니스 시대에 맞물려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중국, 동남아, 유럽 등 전 세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의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LG생건, 아모레가 중국에서 역대급 매출을 달성하고 미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기존 화장품의 바이오, 나노, 의료 기술들을 접목한 걸 코스메슈티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화장품의 목적이 아름다움이라면 코스메슈티컬은 아름다움과 치료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메슈티컬은 화장품 산업의 블루오션이죠. 한마디로 화장품보다는 성능이 좋고 의약품보다는 성능이 낮은 요 중간 정도예요. 최근 제로연의 이승훈 박사님은 2020년 2월 세계 최초로 플라즈마를 이용한 패치를 개발하여 W랩이라는 연구소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패치의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0V 이상의 고전압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고전압이 흐르는 패치를 얼굴에 붙이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재와 부품이 필수적인데 이거를 개발해낸 겁니다. 플라즈마 패치는 오존과 질소산화물을 만드는데 오존에는 엄청난 살균 효과가 있고 질소산화물은 혈류를 개선해서 피를 빨리 돌게 하는데 이게 재생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걸 사용하면 아토피, 여드름, 무좀, 탈모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죠. 현재 동물 임상은 끝냈고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임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재료는 이승훈 박사님에 따르면 플라즈마 패치의 사업가까지 간 기업은 현재 W랩 뿐이라고 합니다. 물론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대행 회사들과 경쟁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아모레 같은 곳들과 OEM이라던가 ODM을 이용해서 시장에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적응광학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천문연의 최성환 박사팀은 적응광학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빅베어 태양 천문대에서 연구를 하신 바 있는데 특히 태양 분야에서 적응광학 기술은 국방 기밀이라 일반적으로 외국인과는 연구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전에 관측기 개발을 함께 했던 인연이 있으셔서 함께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죠. 우주에서 지구의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빛이 막 흔들리고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망원경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해상도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각했어요. 이거 극한 환경에서도 잘 보이는 망원경을 만들면 어떨까? 적응광학 기술은 대기에 의한 빛의 왜곡을 보정하는 기술인데 빛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 왜곡을 상쇄해버리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렌즈가 이상하면 사진이 잘 안 찍히잖아요. 빛이 지구의 대기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기는 하나의 거대한 렌즈랑 같습니다. 근데 이 지구의 대기는 만만한 놈이 아니에요. 대기는 시시각각 상태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흔들림과 퍼지는 것을 보정해줄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컴퓨팅 기술이 좋아지면서 구현이 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한 1만 번씩 찍을 수도 있고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연산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갤럭시에 손 떨리면 최소화해주는 슈퍼세디가 이런 기술들을 진짜로 맛보기 느낌으로 활용한 겁니다. 빛이 흔들리고 퍼지는 걸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므로 에너지의 밀도도 높아지죠. 즉 단순히 망원경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공학, 의학, 특히 안과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밀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니까요. 무선 광통신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빛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에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해요. 우주에서 레이저를 쏘는 무기에도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죠. 그렇기에 미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랑 협력을 잘 안 해요. 국방 분야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이미 도입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한국의 방산업계 쪽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성환 박사님은 같이 하고 있는 파트너 기업이 있고 대기업의 일부 기술들이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이게 국방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술들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그 중요성은 엄청난 기술들이에요. 그런데 마냥 우리나라가 장밋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최성환 박사님께서 미국의 적응광학 구현을 하러 가셨는데 미국의 연구 시스템을 보고 와 진짜로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활용하는 군이랑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그리고 그걸 상용하는 민간기업 이 세 가지가 기가 막히게 역할 분배가 잘 되어 있고 만들어진 기술을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에 내보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R&D는 한 번 만들면 끝인데 미국은 이걸 계속해서 운영을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끝까지 갑니다. 기술 이전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죠. 박사님은 우리나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실패를 하더라도 국내 기업들과 함께 연구하고 임프루브먼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셨어요. 실패를 용서하지 않고 기초과학을 사치라고 보는 문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오늘 말씀드린 기술들이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될 것이고 사업화가 되어서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과기대 팀원트 교수는 말합니다. 기초과학은 사치지만 기초과학 투자로 생기는 열매는 세상을 바꾼다.